있죠. 그래서 그 끝에 보면 토탈 밸류, 요게 요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요거죠, 요게. 결국 뭐예요? 이게 값이 연속 변수죠? 연속 변수 값이 수치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분류겠어요? 예측이겠어요? 요게 타겟 변수예요. 요게 타겟 변수. 그럼 분류예요? 예측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yes, no예요? 아니면 값을 가져요? 값을 가지면 예측이 되니까요. 값을 가지면 예측이고, 도산이다, 아니면 정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남자냐, 여자냐, 여러분들 여기 해놓고, 여기 남자, 여자 섞여 있죠. 제가 관심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남자, 여자를 어떻게 알지? 그럼 일단, 머리카락이 길다, 짧다, 이런 거 가지고 검증을 하겠죠? 키가 크다, 작다, 몸무게는 안 할게.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남자, 여자를 예측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 변수가 뭐겠어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써있겠죠. 그죠? 데이터 자체가. 그런 걸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거고요. 목표 변수. 그래, 그걸 목표 변수라고 합니다. 타겟 변수 또는 목표 변수가 남자, 여자 이런 것처럼 또는 정상, 도상, 정상, 도상 또는 사기 또는 정상, 사기, 정상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값을 계속 갖죠. 얼마, 몇 점, 몇 점, 몇 점 뭐 이렇게 매출액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값을 갖는 거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예측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분류가 아니고 예측인 거예요.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할 테니까 이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분류 아니면 예측인데 요거는 지금 예측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는 분류 모델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는 사례로 우리 책에 쑥 써 있어요. 소스 코드도 다 적혀져 있는데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소스 코드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소스 코드를 한번 엔터 한번 쳐보세요. 우리 어저께 다 배웠죠? 우리 어저께 R 프로그래밍 배웠잖아. R 소스 코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실행되는 거 배웠죠.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도대체 뭐가 뜨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하겠지만 한번 쭉 요렇게 요런 절차구나 라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같이. 나중에 할 겁니다. 실제 실습을. 자,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구축하는데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전체 데이터를 다 집어넣기도 하지만 샘플링을 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샘플링을 고르는데 몇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희소 사건에 대한 오버 샘플링의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사기 카드, 사기 거래가 정상 중에 사기가 몇 %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사용에. 어떨 경우에는 0. 몇 %일 수도 있을 거예요. 1%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1000건 중에 999건은 정상이고 1건이 사기예요. 이런 건 극히 희소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희소한 사건을 우리가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50대 50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딱딱 반반씩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희귀한 사건일 경우에는 극히 드물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통 보면 샘플링 시 가중치 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챕터 5에 나와요. 즉 예측 모델 성능 평가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챕터 5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공부해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할 거니까. 어쨌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점수를 더 많이 주거나 해서 그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겁니다. 어쨌든 희소 사건이 이제 샘플링을 고를 때 하는 거예요. 일단은 50대 50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죠. 데이터가 있으면, 많이 있으면, 남자, 여자다. 그러면 남자, 여자를 50대 50으로 맞춰서 모델을 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공평하죠? 데이터 자체가 이미 분석할 때 차이가 나면 데이터 돌리면 그쪽에 모델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델을 구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반반씩 뽑아내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이렇게 생기더라.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중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모델 평가할 때 그런 부분에 가중치를 줘서 그 점수를 좀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나중에 다 해볼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탐색
분재한다, 전처리한다 하는데 이런 것처럼 가변수로 처리하는 겁니다. 범수 할 때. 그래서 혈액형이다. 그러면 A, B, A, B, O를 0, 1, 2, 3, 4가 아니고 0과 1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면 다른 건 다 0이어야 되죠? 그죠? 얘는 얘만이에요. 얘일 경우에는 얘만 1이고 얘일 경우에는 얘만 1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소속된 것에 1을 주고 0, 1을 주는 거죠. 그럼 혈액형이면 어떻게 돼요? A, B, A, B, O로 나눠서 1, 0, 1, 0을 주는 거예요. 변수를 4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는 혈액형이라는 변수가 하나이죠. 하나일 즉 여기 혈액형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보통 통계에서는 만든 다음에 여기에 A형, A라는 사람은 A형, B라는 사람은 B형, 그 다음에 A, B형, O형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값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 변수를 가지고 나중에 분석할 때는 이렇게 풀어서 변형시켜줘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전처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즉 분석에 맞게끔 바꿔줘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상치가 있다. 만약에 빈 공간이 있다. 빈 게 있다. 아니면 점수가 이상한 게 입력 에러가 난 게 있다. 그걸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통계할 때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학을 하면서 이런 거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측치,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군데군데 빈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거는 삭제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적을 경우에는 중앙값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툴들마다 이런 걸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 걸로 대체해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정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든 분석 방법을 다 하라는, 저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저걸 쓰라는 소리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화를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를 꼭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군집 분석은 A와 B와의 거리를 갖고 재는 겁니다. 이 거리를 잴 때 어떻게 재냐면 통계학에서 우리가 분산할 때 배웠죠. 분산할 때 표준 편차, 편차를 할 때 편차에 자생을 합니다. 왜 자생을 하죠? 빼주면 마이너스, 이쪽이 크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편차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항상 거리 계산할 때는 원고에 자승을 해서 마이너스를 없애준다 그랬죠? 그리고 자승한 거를 원래대로 해서 되돌려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나중에 없어져서 원래 값으로, 원래 데이터로 변환된다 그랬어요. 그걸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분산 표준 편차, 통계학 시간에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통계가 기본인 거예요. 통계를 배워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이런 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거리라는 것도 항상 거리를 잴 때는 전부 다 편차의 개념을 가지고 잽니다. 편차에 승을 해서 자승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단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앞에 단위가 이게 있고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재는데 여기서 빼줘요.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의 영향이 더 크죠. 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얘는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별로. 양이 작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1을 변하는 거랑 얘가 100이 변하는 거랑 똑같이 1% 변한 거지만 실제로는 얘가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절대값으로. 그래서 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얘는 영향을 안 미치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럼 무조건 값이 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이게 방향이,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아니고 값에 따라서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큰 값에.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이거를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시키는 것도 다 있습니다. 평균을 0으로 놓고 표준화시켜요. 우리 Z값 한 거 해봤죠? 통계에서 표준화 값으로 Z값으로 변환시켜서 0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사이의 값을 평균을 0으로 놓고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주면 값이 다 비슷해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가 정확하게 값이 나오죠. 거리 계산하면서.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표준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
왜냐면 근데 이거는 모델들마다 값을 구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모델은 그냥 쓰고 어떤 모델은 표준화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군집 분석은 꼭 표준화 시켜서 돌려줘라 이 얘기입니다.